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좀 깊이 파볼까 하는데요. 첨단 재생 의료, CARNK와 엑소좀 융합 전략 분석이라는 자료입니다. 이게 미래 의학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핵심 기술들이잖아요. CARNK 세포 치료제하고 엑소좀. 네, 오늘 이 두 가지 혁신 기술,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어떤 강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특히 이 둘이 만났을 때 어떤 가능성이 열릴까 이 부분이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자, 그럼 먼저 CARNK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볼까요? 이게 차세대 면역세포 치료제로 주목받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CARNK는 우리 몸의 자연살의 세포, NK 세포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특정 암세포만 딱 찾아내서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CAR 유전자를 붙인 기술이에요. 예전에 CAR-T라고 T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이 있었는데 이제 CAR-NK는 NK 세포의 고유한 특징을 활용하는 거죠. 좀 다른 접근법입니다. CART도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들었는데 CARNK가 이걸 넘어설 대안으로 주목받는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역시 안전성하고 범용성입니다. CAR-T 치료 때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CRS라고 부르죠. 그리고 면역 효과 세포 관련 신경 독성 증후군, ICANS 같은 이게 좀 심각한 면역 과잉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심하면 이식편대 숙주병, GVHD 위험도 있고요. 근데 NK 세포는 좀 달라요. T세포랑 작용 방식이 달라서 이런 심각한 독성 부작용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훨씬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안전성 말고 또 범용성, 특히 오프 더 쉘프 가능성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장점인가요? 오프 더 쉘프. 이게 말 그대로 기성품처럼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지금 카티는 대부분 환자 본인 세포를 뽑아서 유전자를 조작하고 다시 넣어주는 맞춤형이거든요.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싸죠. 근데 카NK는 다른 건강한 사람의 NK 세포를 써도 면역 거부 반응이 훨씬 적어요. 정말요? 내 세포가 아니어도 괜찮군요. 네, 덕분에 미리 대량 생산해서 딱 보관해 놨다가 환자에게 필요할 때 바로 투여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편리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치료 비용을 확 낮추고 더 많은 환자들이 빨리 치료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실제로 연구 논문들을 보면 비세포 계열 악성 종양 환자에게 타인율의 카NK를 썼더니 반응률은 높은데 부작용은 훨씬 적었다, 이런 결과도 있어요. 안전한 데다 미리 준비까지 가능하다니 와, 치료 접근성을 정말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또 흥미로워집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도 자료를 보면 고형암 치료는 여전히 좀 어렵다고 하네요. 고형하면은 종양 미세 환경, TM이라는 일종의 방어벽 같은 게 있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고용암이라는 게 그냥 암세포만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주변에 정상세포, 면역세포, 혈관, 세포의 기질,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하나의 요새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TM입니다. 이 TME가 물리적으로 면역세포가 암 중심부로 들어가는 걸 막기도 하고 또 면역세포 기능을 막 떨어뜨리는 물질들을 막 뿜어내요. 키가 어렵다는 거군요. 그렇죠. TM이 장벽에 막혀서 제대로 암세포를 공격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고용암 치료의 큰 허들 중 하나죠. 와, 정말 철옹성이네요. 그럼 이 TME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연구가 되고 있겠죠. 네, 그럼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전자 편집 기술을 많이 써요. CAR-NK 세포 자체가 TME 안에서 면역 억제 신호를 피하거나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서 더 강하게 공격하도록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면역 억제하는 수용체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TME 환경에서 더 잘 살아남고 활성화될 수 있는 인자를 만들도록 유전자를 바꾸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CAR-NK 세포가 직접 TME를 분해하는 효소나 주변 면역 세포를 깨우는 사이토카인 같은 걸 분비하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스스로 길을 만들면서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이런 TME 극복 기술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결국 CAR-NK가 고용암 치료에서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CAR-NK의 가능성과 또 넘어야 할 과제까지 짚어봤는데요. 말씀하신 TME 극복이나 아까 잠깐 언급된 그 지속성 문제, 이런 걸 해결할 또 다른 열쇠로 이 자료에서는 엑소좀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건 세포가 아니고 세포에서 나온 나노 입자라고 하던데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다르네요. 이건 뭔가요? 네, 엑소좀은 세포가 원래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주머니, 나노 소포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세포들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단백질이나 RNA 같은 신호 물질을 담아서 다른 세포에게 배달하는 거죠. 마치 우편 배달부처럼요. 특히 줄기세포나 면역세포 같은 데서 나온 엑소좀에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걸 치료에 써보려는 연구가 아주 활발합니다. 세포를 직접 넣는 거랑 비교해서 이 엑소좀을 쓰는 것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라는 점, 비세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 치료제가 혹시 가질 수 있는 위험성, 예를 들어 몸원에서 갑자기 막 증식해서 종양을 만든다거나 면역 거부 반응 같은 거요. 이런 위험이 훨씬 낮아요. 안전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크기가 엄청 작아요. 수십 나노미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 나노미터 단위요? 엄청 작네요. 네, 그래서 보통 약물이나 세포가 통과하기 어려운 생체 장벽, 대표적인 게 뇌혈관 장벽, BBB라고 하죠. 이런 데를 비교적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뇌혈관 장벽 통과가 가능하다고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예전에는 약물 전달이 어려웠던 뇌질환 같은 데도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뇌졸중 후에 손상된 신경조직 재생 같은 분야에서 엑소좀이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조직 침투력이 좋으니까 염증을 억제해야 하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 또 피부 재생이나 미용 분야까지 응용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엑소좀이 목표 세포에 딱 가서 안에 든 유효 성분을 전달해주면 세포 기능이 조절되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원리죠. 와, 안전하고 침투력 좋고 활용 범위도 넓고 정말 팔방미인 같은 기술이네요. 근데 자료에서는 이 두 가지 강력한 기술, CAR-NK와 엑소좀을 따로 쓰는 걸 넘어서 아예 융합하는 전략에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각자도 이렇게 뛰어난데 굳이 왜 이 둘을 합치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는 거죠? 이 융합 전략은 단순히 1 더하기 1은 2 이게 아니고요. 서로의 약점을 좀 메꿔주고 강점은 더 키워서 치료 효과를 확 끌어올리려는 겁니다. 아까 CAR-NK 장점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계점도 있어요. 그중 하나가 체내 지속성, persistence가 CRT보다는 좀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간 다음에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계속 암세포를 공격하는 힘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공격력은 좋은데 지구력이 좀 달릴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더 오래 유지시킬까? 바로 이 부분에서 엑소좀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AR-NK 세포가 더 오래 살거나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엑소좀에 담아서 같이 보내주는 거죠. 아, 엑소좀이 약간 보급부대처럼 지원해주는 거네요. 네, 그런 식입니다. 아니면 엑소좀 자체를 CAR-NK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보조요법으로 같이 쓰는 거예요. 면역 환경을 개선해주거나 해서 CAR-NK가 더 잘 싸우게 간접적으로 돕는 거죠. CAR-NK의 부족한 지구력을 엑소좀이 채워준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고형암의 그 TME 문제, 여기에도 이 융합 전략이 도움이 될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엑소좀의 그 뛰어난 조직 침투 능력을 여기서 써먹는 거죠. CRNK 세포가 직접 뚫기 힘든 TME 안으로 TME 방어벽을 약하게 만드는 물질이나 CRNK 활동을 돕는 사이토카인 같은 걸 엑소좀에 실어서 먼저 보내는 겁니다. 일종의 선발대 역할이죠. 아, 미리 길을 터놓는 거군요. 그렇죠. TME 환경을 미리 유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뒤따라 들어가는 CRNK가 훨씬 쉽게 종양 깊숙이 들어가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형암 치료 효율을 정말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아주 유망한 접근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기대되는 조합인데요. 기술적인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는데 결국 이게 실제 환자들에게 쓰이려면 연구실에 나와서 상용화가 되어야 하잖아요. 실제 치료제로 만들고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또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까요? 뭐 제조나 규제 같은 거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현실에 적용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죠. 특히 CRNK처럼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치료제는 만드는 과정 자체가 아주 복잡하고 오염 관리나 품질 유지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또 만약 환자 맞춤형으로 조금씩 만들면 비용도 엄청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해결책으로 나오는 게 바로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 즉 GMP입니다. 자동화랑 GMP 준수. 그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자동화된 폐쇄형 시스템, 그러니까 사람 손이 거의 안 타는 환경에서 세포를 다루면요. 작업자마다 다른 숙련도 때문에 생기는 생산 편차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 오염 위험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죠. 이게 항상 똑같은 품질의 치료제를 만드는 데 결정적입니다. 이게 바로 GMP,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만족시키는 기본이고요. 또 자동화는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해서 생산 비용도 낮출 수 있습니다. 결국 자동화와 GMP는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급해서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는 거죠. 최근에는 여기에 AI 기술까지 써서 세포 상태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보고 분석해서 생산 효율이랑 안전성을 더 높이려는 시도도 있고요. 기술적인 완성도나 생산효율 말고 제도적인 지원이나 규제 환경도 중요할 텐데요. 국내 상황은 좀 어떤가요? 다행히 우리나라도 이 첨단 재생의료 분야의 중요성을 알고 관련 제도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인 틀이 마련됐고요. 또 예전에는 주로 큰 대학병원에서만 이런 치료나 연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병원급이나 의원급까지 실시기관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그만큼 더 많은 현장에서 관련 임상 연구나 치료가 가능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식약처에서도 혁신적인 약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 같은 제도로 좀 더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게 지원하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긍정적인 움직임이네요. 그럼 지금 국내에서는 특히 어떤 질환 쪽으로 임상 연구가 활발한가요? 네,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는 줄기세포나 엑소좀을 이용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 연구가 꽤 활발하고요. 만성 염증성 질환 쪽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 분야에서는 CAR-NK 같은 직접적인 치료제 개발도 있지만 기존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이거나 부작용을 줄이는 보조요법으로 면역세포나 엑소좀을 쓰는 임상 연구도 꽤 많아요. 이렇게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가 활발하다는 것 자체가 이 기술들이 이제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진짜 치료 현장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첨단 기술의 세계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정리해보면 KRNK는 안전성을 높이고 오프 더 쉘프 대량 생산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고 엑소좀은 세포가 아니라 안전하고 침투력에 뛰어나서 다양한 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 둘을 합치는 융합 전략, KRNK와 엑소좀의 시너지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키워서 과거에는 어려웠던 고형암 같은 난치병 정복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인다는 점. 이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첨단 기술들이 정말 보편적인 치료법이 되려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있죠. 말씀하신 융합 전략을 포함해서 이 기술들이 장기적으로 정말 안전한지 또 효과가 확실한지를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엄격하게 검증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GMP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화된 대량 생산 시스템, 이걸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높은 치료 비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품질을 안정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소수의 환자만 쓸 수 있다면 의미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접근성이 중요하죠. 네, 결국 이 모든 노력은 첨단 치료법에 대한 여러분 같은 환자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분야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겠죠? 네. 기술 개발만큼이나 그것을 어떻게 안전하고 또 공평하게 환자들에게 전달할지 고민이 같이 가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첨단 재생의료의 최전선, CAR-NK와 엑소좀, 그리고 이들의 융합 전략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건강한 다른 사람 세포로 미리 대량 생산해서 유통하는 기성품 세포 치료제가 점점 더 보편화된다면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 말고 또 어떤 사회적인 혹은 윤리적인 질문들을 미리 좀 고민해 봐야 할까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지점은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은 탐구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첨단 재생의료 분야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조금이나마 넓어졌기를 기대하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